이번 시간은 색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은 색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색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네 가지 주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색의 심리적인 역사, 그리고 사회적인 역사, 과학적인 역사, 그리고 색 이용에 대한 역사 등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역사로서는요, 우리 색들이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또 경험이나 또 환경, 또 심지어 어떤 지나간 어떤 개인적인 사건들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색이 인간과 같이 역사를 했다 하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동족이나 어떤 국가나 문화, 이런 모든 것의 어떤 정신 체계가 과거에 색을 사용하고 연상했던 것으로부터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은 심리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요. 또 우리 눈으로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양한 색들은 우리 신체에 근육이나 정신이나 그리고 신경에까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를 들어보면요, 실험을 한 예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광 아래에서 어떤 근육 운동을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파랑빛에서 그 수치가 약간 파랑빛 아래에서 어떤 근육 운동을 했을 때 그 수치가 약간 증가하고요. 또 초록빛 아래에서는 수치가 더 증가를 하고요. 노란빛에서는 그 운동량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한 시간이 단 5분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색의 영향을 우리 근육에 영향을 준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걸 달리 말하자면 한 색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쟁터에서 또 군대를 이끌던 사람들이 국기나 깃발이나 신호기, 군복, 그리고 어떤 기념비 등을 여러 가지 색으로 색을 이용하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색들이 어떤 병사들의 감정을 동요를 시킨다고 보았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어떤 적군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또는 같은 아군이란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전시 화장의 형태로 어떤 심리적인 면을 색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히포크라테스 훨씬 이전에 의학 전문가들이 이 색을 이용하면 사람이 원기왕성해질 수도 있고 또 우울해질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색을 보면서 즐겁고 편안해지거나 또 활기차고 흥분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색들은 이제 불안해지고 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색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대 멕시코의 그 문명인들은 그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감정을 이용해서 색을 고문의 도구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색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생산성을 증가하는데 또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 색이 산업혁명 중에서 이 생산 공정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어떤 병원 환자들의 어떤 생리적인 영향이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색을 적용을 했고요. 또 그 파버 박사의 이 색채 연구가인 파버 박사의 환자들은 그 진료실의 어떤 색들로 인해서
그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5분만 있어도 고통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색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눈의 피로를 덜게 해주고 또 원기를 북돋우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생산 품질과 생산량을 향상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재해도 감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떤 색들이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돕기도 하고 또 의료진들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 초록색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집중력이 향상되고 에너지가 회복되고 눈의 피로도 덜게 되고 또 안정감을 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무실이든 호텔이든 어떤 그 분위기, 또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색을 이용하고요. 또 더 넓어 보이게 또 상쾌한 분위기, 또 건강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색을 이용하고 있다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색의 사회적인 역사를 보겠는데요. 이 색의 이 사회적인 역사들을 여러 가지 색들에 대해서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그 해석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색들을 보자면요. 자, 먼저 검정색이 있는데요. 검정색은 인간이 인식한 최초의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떨어졌을 때 그 밤이 되면 깜깜한 밤이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함, 그 어두움, 그것을 이제 검은색으로 인간이 인식한 최초의 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검은색은 빛이 전혀 없거나 빛을 모두 흡수하니까 색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 그리스 문명에서는 이 하루가 어둠으로부터 탄생하기 때문에 또 검정이 생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경 그 영국의 앤 왕비는 죽은 사람의 애도를 위해서 검정색 옷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장례식에서 검색 옷을 입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검정은 어떤 성과 악에서 악을 많이 표현이 되고요. 또 늙음, 침묵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검정은 강하고 세련된 색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인테리어 장식에 주로 쓰이는 것은 이제 강조를 위해서 약간의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검색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은 원시의 인간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를 나타내는 색이죠. 피. 그래서 원탁의 기사 시대에서는 빨간색이 이제 피를 나타내는 색이었고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을 상징하면서 위험성과도 연관이 지어지고요. 빨간색은 사랑이나 생명, 원기, 활동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선명한 빨간색은 매우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검정색처럼 어떤 의상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좀 작은 부분을 강조할 때만 사용이 되고요. 또 빨간색의 밝은 면은 따뜻한 배경색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빨간색은 이제 중국에서는 빨간색이 행운의 색으로 사용되고 있죠. 중국이나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던 색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은 역사상 어떤 무수히 많은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는 어떤 신성시되는 그러니까 어떤 왕족들 신성시되는 색이고요. 이집트인이나 그리스인들에게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노란색이 힘과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예수의 어떤 제자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서는 기피하는 색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노란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어떤 독점권을 소유했다 하고요. 백성들은 노란색을 입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노란색은 지혜나 쾌활함, 따스함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속임수나 겁쟁이, 질투와 같은 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안의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그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나 이렇게 부엌 쪽에 노란색을 벽지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흰색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수의의 색으로 사용되어 왔죠.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제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색을 이제 검정색으로 사용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이제 죽음을 애도하는 색이 이제 흰색이었죠. 그리고 이제 고대 로마와 중세 프랑스에서도 죽음을 애도하는 색이 흰색이었고요. 그래서 흰색은 순결, 순수, 믿음, 평화, 그리고 항복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깨끗함을 주는 색이기 때문에 집안 장식에 폭넓게 사용이 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랑색인데요. 파랑색은 예전에는 이 단독색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그런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랑색은 검정색의 일종으로 여겨왔던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랑과 보라의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근데 요즘은 이제 파랑을 이제 행복이나 희망이나 진실, 명예, 휴식 이런 상징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파랑색이 어떤 의료 계통이나 의상, 인테리어 디자인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초록은요, 자연이죠. 초록하면 떠오르는 게 자연의 색이기도 하는데요. 이도교들의 어떤 종교의식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또 이 초록색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금지된 색이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교도들의 어떤 신성한 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인들은 특별히 이제 초록색을 행운과 연관짓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고요. 초록은 이제 편안함을 느끼고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색이기 때문에 집안의 장식에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어떤 의상이나 어떤 그 양복의 색으로는 거의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라색인데요. 보라색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보라색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왕족에서 귀족들의 색이기도 했죠. 상징이기도 했죠. 소유물이고. 그래서 이제 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기피하는 색이었고요. 이 이제 보라색은 이제 품위 있고 우아한 실내 장식에 자주 사용되고 신비로움을 주는 그런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색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갈색인데요. 갈색은 이제 검소함과 연관이 되어 있죠. 땅, 대지, 농부 이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검소함을 떠올리게 하는 색인데요. 이 갈색을 통해서 어떤 가을, 또 수확, 또 자연적인 흐름, 부패 이런 등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 갈색이 어둡고 중간색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풍부하고 심오한 색이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인 가구들에게서 볼 수 있는 색이죠. 그래서 목재, 대표적인 게 이제 목재의 갈색인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이기도 합니다. 다음 회색인데요. 회색은 이제 어둡고 칙칙한 색으로 많이 표현되면서 어떤 슬픔이나 은퇴, 무관심 이런 것과 관련된 색이기도 합니다. 회색은
어떨 때는 따스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차가운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두 가지 색, 즉 극단적인 두 가지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극단적인 두 가지 색, 흰색과 검정색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 회색이 어떤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수용되고 있는 중간색이라 합니다. 또 회색은 어떤 예술적인 연출이나 또 의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건물, 또 기계, 또 실내 장식 등의 배경색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색의 과학적인 역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색에 있어서 이 색들의 근원을 파헤치는 과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무지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지개가 무엇이 무지개를 발생시키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이 17세기 후반 뉴턴이 이 무지개색을 연구를 하면서 무지개색은 반사와 굴절 그리고 빛이 통과해야 되는 대기나 어떤 매개물에 의해서 빛이 꺾어지는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색 이용의 역사를 보겠는데요. 수십 세기 전에 나일강 유역에서 이집트인들은 어떤 그 태양의 치료 능력을 신성시하면서 이 태양신이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태양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게 어떤 치료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디언들은 또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의 어떤 치료를 또 색을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색을 이용해서 어떤 만성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또 어떤 사냥이나 전투에 나가서 이제 부상을 당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색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적인 색 치료의 선구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괴테가 이렇게 색을 연구해서 어떤 과학적인 저서를 집필을 했죠. 그리고 흰빛이 완벽한 어둠과 혼합될 때 색의 전체 스펙트럼이 창조된다라는 사실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과 빛 사이에 살고 있고 색의 세계가 그 사이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스트리아의 사회 철학자 슈타이너는 생명이 빛을 방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부터 건강과 회복의 균형을 형성하는 새로운 자각이 생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모든 색을 다 흡수하는 것을 검정색이라고 부르고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 색을 흰색이라고 부르고요. 또 여러 가지 색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만약에 초록색만 반사를 하고 나머지 색은 다 흡수를 한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초록색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슈타이너는 의식을 향상시켜서 감정을 통한 색을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색을 두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광택이 있는 색들, 그리고 하나는 이미지가 있는 색들로 분류를 했는데요. 광택이 있는 색을 빨강, 파랑, 노랑, 원색이죠. 원색으로 분류를 했고, 이미지가 있는 색은 뭐 초록색,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복숭아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습과 우리 이제 생활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관습과 어떤 그 쓰고 있는 언어 그리고 문장학에서의 여러 가지 색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역사적으로 색이 어떤 언어나 관습이나 또는 그 문장학 그리고 현대의 그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에 또 색이 발전을 시켰고 그 안에 많은 색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하면 빨강색과 초록색이 떠오르고요. 부활절 하면 파랑색과 분홍색이 떠오르고요. 발렌타인데이 하면 빨강색과 하늘색이 떠오르죠. 그리고 이제 또 각 나라마다 국기를 또 상징하는 그 색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영어에는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더 이제 블루스 음악의 그 블루가 이제 파란색이죠. 블루스 음악. 그래서 어떤 그 우울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음악. 그래서 또 블루스 음악에 이제 파란색이 들어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린 혼이라 해서 풋내기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제 그린이 들어가죠. 그린 초록색. 그래서 풋풋한 풋내기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어떤 색의 힘에 의해서 어떤 색이 어떤 지구상에서 전 시대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도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새겨 있고 잠재의식적으로 얻어졌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이유는 알지 못한 채 인간이 어떤 수세기 동안 어떤 그런 역사적으로 흘러오면서 상징책의 색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모던 워커 박사와 모든 색채 심리학자들은 색의 능력은 어디든지 있고 색은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색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